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면 1번은 가의 토론자들 잠깐만. 네. 2, 4 맞죠? 깜짝 놀랐네. 잘못 펴가지고. 자, 자, 이건 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은 선택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반대 2, 뭐 반대 1 이런 식으로 토론자들이 등장했고 그 토론자들이 말한 것이 어느 부분이 틀렸느냐라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보시면 자, 보기의 기역 미음 중 찬성 1의 입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여서 찬성 1의 발화에서 이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중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 다음에 3번 자, 나의 필자가 이거는 나와 관련된 문항에 해당하게 되고 토론평가 항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점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에 나타난 내용하고 가나다라에 대한 평가를 연결을 시켜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호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1대1 대응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1번하고 가, 2번하고 나, 3번하고 나, 4번 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응을 시켜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지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가는 지금 보면 토론을 하면서 그 찬성 1의 입론, 그 다음에 반대 2의 반론, 다시 반대 1의 그 입론, 그 다음에 찬성 1의 반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평가를 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 문항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면 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한번 보시면 반대 1은 입론에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반대 1의 입론이 왼쪽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해서 여기서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게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 주장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이라면 바로 찬성 측, 그죠? 찬성 1의 주장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찬성 1이 문제를 제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찬성 1은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찬성 1은 주장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점이라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찬성은 당연히 문제점이 없겠죠.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찬성인의 입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자, 정답은 4번을 나왔는데 예상되는 반박에 대비한 해결 방안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느냐 할 때 예상되는 반박의 해결 방안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거라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나를 점검한 거를 적절하지 않은 것. 자, 5번에서 보시면 필자는 반대 측이 반론의 단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를 들고 있다는 점을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했는데 근거를 들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에서 지금 보면은 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죠. 달리 사례나 증거를 들어 자신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없지요. 자, 그럼 이제 4번에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항에 해당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문법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제 어간의 개념, 그다음 어미의 개념, 그 다음에 활용의 개념.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즉 가변어인데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고 변하는 부분이 어미, 그리고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는 것을 활용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용언의 개념이 바로 활용하는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형용사의 특징을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현지 시의 선어머리가 못 붙는다라는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서술격조사 2자를 설명하면서 얘는 형용사하고 활용이 비슷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4번 문항 한번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사는 형용사에 비해 이다와 활용량성이 유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다와 활용량성이 유사한 거는 형용사지 동사가 아니다라고 마지막 문단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이다의 활용량상은 대체로 형용사의 활용량상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와 유사해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으로 가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A1을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정답이 4번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열어라 는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을 했죠. 창문 활짝 열어라는 명령형 어미 어라죠. 그러면 명령형 어미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와 결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명령형 어미 아라오라 청형어미 자는 형용사 어간에 붙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지요? 그러면은 6에서 8번으로 한번